오늘 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규일 시장의 지난 8년, 진주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최근 3년간 무려 6천여 곳의 사업체가 폐업했고, 작년 한 해에만 3,500여 개의 가게가 문을 닫는 동안 이런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아서 그럼에도 현 시장은 이 처참한 민생 파탄을 외지 출퇴근 인구 탓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토목공사와 화려한 경관 조명 같은 치적 쌓기용 전시용 행정으로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동안 진주 시민의 팍팍한 삶은 더 나빠졌고, 정작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언론 기사 헤드라인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조규일이 일하면 할수록 진주시가 나빠진다니. 두 번째, 조규일 시정 1인당 총 생산 3년 연속 최하위. 조규일 부강 진주 공연불되나. 다음, 진주시 인사 조작. 조규일 왜 합법 두고 불법 택했나. 다음, 진주시와 수도검침원 소송 7년째. 진주시 의회에서조차도 너무한다 지적. 다음입니다. 조규일 진주시 부산교통 상대 패소 후 항소 안 해. 다음, KBS 영상 9시 뉴스입니다. 진주시 왜 이러나? 핵심 사업 곳곳 위법 수두룩 기관 경고. 다시 KBS 뉴스입니다. 우선 착공식부터. 공사 계약 없이 착공식. 선거 앞두고 전시 행정하나. 다음은 프레시안입니다. 불법 행정 예산 낭비. 조규일 진주시장 사과하라. 다음 한국경제입니다. 사천시민단체 진주사천 행정통합 주장은 주민 갈등 조장 행위. 다음, 경남미디어가 뽑은 진주 올해 10대 뉴스 중에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올해 10대 뉴스. 조규일 시장 실정 드러난 한 해. 그 중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 토픽이 조규일 시장 사천 진주 통합 제의. 박동식 사천시장 즉각 거부. 사천시장은 일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즉각 반대했다. 진주 국회의원인 박대출, 강민국 의원과도 일체 협의 없이 진주시 의회와도 이런 방구 상의 없이. 자, 5번째 토픽입니다. 진주시 의회 내동 분뇨 처리장 예산 76억 원 전액 삭감. 진주시 의회 역사상 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사업의 예산이 통째로 삭감되기는 처음이다. 위 보도기사 중에서 5개 사항과 관련된 제 의견을 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주시 인사 조작. 조규일 왜 합법 두고 불법 택했나? 기사와 관련해서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규일 시장 체제는 토요일 밤 8시 9분에 특정인의 점수를 10.5점 깎아 순위를 뒤집는 조작을 선택했다. 합리적 설명은 없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구체적 조항 생략하겠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승진 그 밖의 인사 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기재, 증명, 채점 또는 보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83조에 보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규일 체제 진주시는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범죄 행위를 범한 것입니다. 자, 다음 보도입니다. 조규일 진주시 부산교통 상대 패소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주시 2018년 부산교통 부당이득금 28억 환수소송 제기, 이창희 전 시장이 제기 조규일 취임 후 패소 판결. 조규일 진주시 1심 패소 이례적으로 항소 안 해. 조 시장 1심 패소 질 것이 확실해서 항소 안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진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보면 제16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응소, 상소하여도 승소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칙에 따르면 모든 소송의 제소와 응소는 진주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규일 진주시장께서는 어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참조를 하셨길래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주시장이 진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 기준에 따르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규일 진주시장은 그 명백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경남도 감사서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기관 경고. 이에 대해서 진주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진주시는 도 감사위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경상남도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서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경상남도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이 규정은 경남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공공단체에서 똑같은 감사 규정을 쓰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러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면책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남도 규정의 경우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6조 면책 대상의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호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제2호 고의, 중과실,
무사한 일 및 직무태반일 경우. 3. 제3호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호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제5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그럼 이 사안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진주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법한 산업용지 취득,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위반, 산업용지 매입가액 등 적정 가액보다 과다 지급함으로써 최소 7억 원에서 최대 130억 원의 피해를 손해를 진주시에 입혔다. 그렇다면 진주시민과 기자는 판단에 맡겨 있습니다. 이게 면책행위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저는 면책행위 제외 요건에 해당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적극 행위로서 면책되었다는 진주시의 주장은 시민의 집단 지성을 과소평가하고 시민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여기면서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이후 사천시와 행정통합은 사전 교감이나 사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서부 경남의 상생 파트너십마저 붕괴시키고 지역 간의 갈등만 최고조로 다다게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시정의 견제기관인 시의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민간 토론회마저 외압으로 취소시키고 이러한 제왕적 시장의 오만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 시의회, 진주를 지역으로 둔 국회의원 등과도 전혀 소통하지 않는 자의적인 일방통행, 불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주를 넘어서 사천 시민까지 나서서 진주시장의 망언을 규탄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오만과 독선의 불통행정, 이제는 확실히 끊어내야 합니다. 진주시장이 흐뭇한 진주가 아니라 시민이 행복한 진주가 되어야 합니다. 진주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진주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진주시장 예비후보 장문석의 제3차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대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대중교통망을 확 바꾸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제 사무실 강남동에서 나와서 초전동으로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갔습니다. 시내버스 기다리는 시간 20분. 내비에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5km였습니다. 근데 그 5km 거리를 가는데 시내버스 기다리는데 20분, 타고 40분,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시내버스를 탔을 때, 자, 버스에 오르자마자 급 출발을 합니다. 버스에 내리려고 하면 이 환승할 때 태깅이 어려울 정도로 급 정거를 합니다. 도로 노면은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뒤에 서 있으면 시내버스가 서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 불편을 저만 겪었겠습니까? 이 현실이 지금 시민들이 겪는 진주시 대중교통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6월에 시행된 진주 시내버스 개편은 시내버스를 11대 감차하고 노선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5에서 8분 간격으로 운행되던 도심 핵심 노선의 배차 간격이 하루아침에 10분에서 15분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즉 시민들이 그만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차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시내버스를 타고 40분, 1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제 진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확 바꾸겠습니다. 노선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배차 시간이 합리적으로 바뀐 시내버스는 간선도로를 달리고 시내 편리성을 높이고 이동시간을 줄이고 하나 더 간선버스 외에
마을버스는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는 간선, 지선, 혼합형 버스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진주 시내 어디서든 10분 안에 버스를 탈 수 있는 10분 생활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동부 5개면 지역에서는 현재 10대의 하모콜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모콜 버스의 경우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전화를 걸면 한참 폭주할 시간에 콜센터가 폭주로 인해서 엄청 기다려야 되고, 또 타게 되면 합승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대체해서 친근한 마실버스, 마실 간다고 할 때 마실입니다. 마실버스를 투입하고 야간 노선을 신설해서 자칫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이동권을 확충하겠습니다. 나가서 진주시의 운수업계 보조금은 2018년에 112억에서 작년에 278억까지 증가했습니다. 시내버스 총액 표준 운송 원가제를 개선하거나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운송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안전과 복지, 일상의 여유를 빈틈없이 채우겠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는 경찰, 소방과 연계되는 스마트 비상벨을 깔아서 안전 촘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한두 달씩 걸리던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 신청은 읍면동에서 원스톱 창구로 단일화해서 대기 시간을 확 줄이겠습니다. 셋째, 수백억짜리 콘크리트 광장 대신 동네 빈 공터를 쉼터로 바꾸는 시민 참여형 소규모 도시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자전거 길을 하나로 이어서 하모타고를 2배로 늘리고 구도심 빈 점포를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어우러지는 문화체험 마켓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하모타고의 경우에는 2024년 11월 달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현재 대여소는 37곳이고요. 회원은 약 3만 명, 지금까지 누적 이용 건수는 약 12만 6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 자체가 강변에 모여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하모타고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내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하모타고의 효용성이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시장직통 1호 99를 가동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곧바로 정책이 되도록 24시간 민원을 접수하고 7시간 내에 답변을 보장하겠습니다. 20명 규모의 생활불편 특공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우수 민원은 또한 즉각 정책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 공약의 마지막입니다. 넷째, 진주의 농업과 축산, 환경의 스마트 대전환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인근에 국비 도비를 유치해서 첨단 농산물 포장 풀플멘트 물류센터를 짓겠습니다. 산지에서 포장부터 직배송까지 한 번에 처리해서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이고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나동면 가축분묘 처리시설 문제는 주민 선동의 확보를 대원칙으로 삼아서 밀실 행정과 일방적 희생 강요를 당장 끊어내겠습니다. 악취 센서 실시간 공개와 자동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만족하실 수 있는 보상 시스템으로 스마트 축산 환경 통합 클러스터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걸 하려면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냐? 엄청나게 들 것 같다.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 장문석의 공약은 무리한 빛을 내지 않는 스마트 투자 전략입니다. 첫째, 시 금고에 막대하게 쌓여있는 순세계 잉여급 여유 재원을
낭비성 축제 대신 민생의 최우선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등 공모사를 선제적으로 선점해서 국비, 도비를 끌어오겠습니다. 내 집 앞 골목이 환해지고 버스 타기가 편해지고 시민 목소리 한 건이 곧 정책이 한 건이 되는, 이것이 진짜 정치고 진주시의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장문석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일상이 편해지고 내일이 기대되는 시민 중심 체감도시 진주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삶을 챙기시면서 국민이 효능감을 느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은 집권 여당과 중앙부처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중앙부처, 집권 여당이 직접 진주를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현명하신 진주 시민과 시민을 모시고 일 잘하는 진주시장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간다면 진주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이웃,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에는 장문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